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유소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요즘 주유소가 예전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요. 예, 주유소를 본인이 운영하시지 않고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거나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한다거나 이런 사건들도 많이들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가짜 석유 판매 같은 경우는 뭐 고의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수로 석유가 혼유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석유관리원에서 적발을 해서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고 해서 관청에서 이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행정적인 처분은 보통 되다 보니까 주유소 영업 정지가 또는 과징금이 내려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장 어쨌든 주유소 임대차도 상가 임대차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차나 뭐 그건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임대차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분쟁 유형이 원상복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줬을 때 상태로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예.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유하고 있던 임대차 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임대인은 가지고 있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특별히 주유소다 보니까 이게 그 석유사업법이라든가 뭐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관청에서 이제 명의 이전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명도 소송만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특히나 어떤 뭐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됐을 때요. 그래가지고 그 명의 이전이라든가 여러 부분들 요것들에 대한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빠짐없이 명시를 해가지고 추후에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 의무를 정확히 하지 않을 때 그때 이것들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들을 다 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정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문제들인데요. 정확히 임대차 목적물이 뭐였느냐, 나중에 원상회복이 되었느냐, 이걸 따지는 문제가 있죠. 실제 제가 여러 가지로 주유소에 관해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사례 중에는 뭐 주유기를 수리업자가 떼가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임대인 건데 임차인이 주유기를 수리했는데 그 수리 대금을 안 줬다고 해서 임차인이 그걸 떼가 버려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임차인도 또 장사가 안 되거나 뭐 가짜 석유 팔고 도망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지,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 기본적으로 뭐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가지고 명확히 남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는 주유소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예. 자세한 사항들은 뭐 개별적으로 더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유소에서 또 특별히 문제가 되는 하나가 현재의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권리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임대인이 장사를 하시다가 이걸 임대차를 놓게 되면요. 권리금을 보통 특별히 따로 안 받으시게 되죠. 그랬는데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임대인으로서는 억울하죠. 자기는 권리금을 안 받고 임차를 해줬는데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 임차인으로부터 자기가 돌려받거나 그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자기가 돌려받거나 할 때 그 임차인들은 자기한테 권리금을 다시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때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권리금 비율이 높다거나 한다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뭐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했을 때 뭐 권리금을 한 뭐 1억이나 2억으로 받다. 그런데 임차인이 장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권리금이 떨어져. 반대로 임차인이 장사를 잘해서 권리금이 올라.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그렇겠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시에 책임 어떻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임차인한테 임차를 줬는데 뭐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뭐 가짜 석유 판매로 해서 영업정지 3개월 당했다. 영업정지 3개월이면은 과징금 1억 원이란 말이에요. 과징금 1억 원 또는 뭐 아니 영업정지 1개월 반 해가지고 과징금 5천만 원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때 뭐, 뭐 임차인한테 나와가지고 임차인 걸 내면 문제가 없겠죠. 임차인 안 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차인 안 내면은 주유소가 영업정지를 당해요. 주유소가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만약에 그때 신규 임차인이 또 들어와 있거나 할 경우에 장사를 못하게 되면 장사를 접어야겠죠. 뭐 계약 해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어떻게 위약벌을 매길 거고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약서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가짜 석유를 고의로 팔았을 때 또는 과실로 팔았을 때 뭐 이런 경우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증금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어요. 보증금을 낮게 받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대안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뭐 재산이 많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최근에는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걸로 해서 이 석유관리원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고의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서 적발이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덤프트럭이나 이런 중장비 업자분들이 이제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어느 주유소에서 등유를 사왔냐 했을 때 이제 그 등유를 판매한 업체요. 그 업체가 이렇게 적발이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정확히 짚고 넘어가 줘야 돼요. 뭐 임차인 입장에서도 또 임대인이 무리하게 요구했을 때는 이걸 방어를 하셔야 되니까 역시 문제가 있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요. 임차인이 다 팔고 나갔어요. 다 팔고 나갔는데 나중에 적발이 돼요. 새로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그 임차인한테 물론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뭐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거나 한 경우에요. 근데 뭐 그것과는 별도로 이 주유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유소에 대해서요. 예. 아니 내가 안 했는데 왜 처분을 받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유소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요 이 대물적 처분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처분이라는 거예요. 뭐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제 다른 분들의 임대인이나 뭐 다음 임차인이 이렇게 피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대비책을 잘 마련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이 토양 오염에 관한 문제예요. 이 토양 오염에 관한 문제는 주유소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 중에 하나죠. 금액이 뭐 대중이 안 잡혀요. 뭐 많으면은 수십억까지도 나오니까요. 뭐 적게 들으면 몇 천만 원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될 수 있죠. 예, 뭐 정밀조사 비용 뭐 한 몇백만 원 해가지고 뭐 정화 비용 몇 천만 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냐는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임대차나 뭐 매매나 이걸 하시기 전에 오염 조사를 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오염 조사를 하셔가지고 일단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염이 이루어지면 누구 책임으로 할지, 그리고 뭐 책임 불분명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계약에 명시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히 오래된 주유소라든가 이런 거 임차했을 때 위험 요소가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서 대책을 계약서에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분명히 오염이 안 돼 있는 주유소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임차인 나간 다음에 주유소에 오염이 발견돼요. 정기검사에서 4구 사정 검사에서는요, 정확히 안 나올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뭐 오염을 발생시킨지 분명하다면 책임을 물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토양 오염을 시킬 뭐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보증금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임대주유소에서 특히 이제 뭐 임대인이 채무자가 돼서 이제 주유소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경매가 진행하는 동안 이제 임차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네, 토양오염이 발견되면요, 주유소 운영자로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한테.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 5억 정도를 청구를 당했어요. 5억 정도, 5억 넘어, 5억 정도 청구를 당했고, 1심에서 한 절반 정도를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제 항소심을 진행을 해서 8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책임을 감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결국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는 됐는데, 아주 이거는 좀 뭐 잘 풀려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그렇지 않게 되고 뭐 그 채권 조금 해소하려다가 나중에 된통 물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점들이 그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서로 이해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 조정이 이루어져서 특약사항으로 표시할 부분을 표시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 좀 표시가 되고 해야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간에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남윤국 변호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